안녕하세요.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 등 다른 국가에서는 카톡보다 라인 이용자가 더 많습니다. 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회장이 라인에 계속해서 흥미를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판 알리바바의 꿈이 밑바탕이 됐을 것, 그리고 합병 논의도 제이트홀딩스 측에서 라인의 모기업이 한국 네이버에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인은 일본 내 모바일 메신저 월 활성 이용자 수가 8,200만 명을 보유한 1위 사업자인데요. 그런 반면에 야후 재팬은 또한 검색과 포털에서 1위 사업자입니다. 둘 다 1위 사업자라는 것이죠. 만약에 모바일 메신저랑 포털이 결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검색, 뉴스, 모바일 메신저, 결제, 쇼핑, 콘텐츠 등을 다 아우르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2019년 12월 24일 라인과 야후 자팬은 합병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합병이 성사되면 일본 최대 인터넷 플랫폼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야후 재팬은 소프트뱅크가 지분 40%를 보유한 손자 회사고요. 라인은 네이버가 70% 이상 보유 중입니다. 아까 8,200만 명이었잖아요. 일본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을 라인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라인 사용자는 8천만 명, 야후 서비스 사용자는 5천만 명. 둘 다 상당한 규모인데 합치면은 1억은 넘지 않을까. 코로나로 일단은 그 5개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트홀딩스랑 일본 라인이 경영통합을 10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를 했는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뉴스도 나왔습니다. 일본 공정위에서 라인과 야후재팬 경영통합은 문제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8,000명, 5천만 명 이게 다 합쳐지면은 상당한 규모잖아요. 그럼 독점일 가능성이 있는데 경쟁 저해나 소비자 불이익 등 일본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공정위가 검토했던 것은 뭐였냐? 뉴스, 검색, 스마트폰 결제 사업에서 두 회사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해가지고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를 따져봤는데, 일단은 이제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나와서 통과가 됐죠. 이제 각각 누구누구의 자회사, 네이버의 자회사는 라인이고요.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는 제트홀딩스입니다. 이들의 이제 경영 통합을 승인하면서 합병을 하게 되는데요. 라인은 구 네이버 재팬이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전 세계 108개국에서 이용이 되면서, 합병 구조는 어떻게 되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50대 50 지분을 가진 조인트 벤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조인트 벤처가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제트홀딩스를 지배하는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제트홀딩스 산하에 이러한 것들, 라인, 야후재팬 이런 것들을 두게 됩니다. 이 외에도 네이버 이제 라인은 2010년 7월 30일 태국 배달앱 라인맨이 BRWV 캐피털 매니지먼트로부터 약 1,323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고요. 라인은 태국 배달 시장 선점을 위해 합병 및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또한 라인 프렌즈가 2년 전보다 2.6배 높아진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또 네이버가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도 나왔는데요. 8월 4일자로 나왔습니다. 제트홀딩스와의 경영통합 진행 상황 관련 공시. 그래서 뉴스 기사로 먼저 봤죠. 그래서 8월 4일 기준 글로벌 각국의 반독점 심사가 모두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했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2020년 9월 15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뭘 사느냐? 라인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여기랑 소프트뱅크는 이제 같이 이제 사는 거고, 네이버 재팬에서 라인을 만들었죠. 여기서 아키텍처로 레디스를 사용했는데요. 레디스는 그 NoSQL, NoSQL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Not only SQL이라고 풀어 설명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QL만을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만은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쓴다라는 거죠. 21세기가 되면서 기업들은 기존에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메신저 텍스트, 카카오톡, 라인 같은 데서 이런 것들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죠. 음성 등 반정형화, 비정형화된 데이터도 저장하고 다뤄야 하는 수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SQL은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NoSQL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SQL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고 같이 쓴다. 그래서 그 RDBM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저장소가 NoSQL입니다. NoSQL 종류로는 KeyValueDB가 널리 쓰이는데요. 바로 NoSQL 종류 중에 키밸류 스토리지형 레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라는 것은 키밸류 형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인메모리 DB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요게
그 레디스의 저장 구조입니다. 키가 있고요. 해시스, 솔티드, 뭐 세트, 리스트, 스트링 연결되는데 스트링은 뭔지 알겠고 리스트도 뭔지 알겠죠. 다른 것들은 구별이 되겠는데 이 세트랑 리스트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둘 다 이게 다 담겨 있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면은 세트는 값들이 중복될 수 있으나 없으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티드 세트랑 이 세트를 또 구별을 해보면은 여기는 스코어가 들어가 있죠. 이건 숫자가 들어가서 뭐 1, 2, 3, 4 이렇게 해서 솔티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세트는 솔티드를 할 수 없는데 이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솔티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디스는 뭐 스트링, 해시, 리스트, 세트, 솔티드 세트 이런 것들을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스트럭처 서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이제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는 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레디스는 이제 뭐의 줄임말이냐, 리모트 딕셔너리 서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키값 구조로 이제 비관계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NoSQL 일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썼던 게 레디스를 라인이 썼었죠. 그런데 이제 단점이 데이터 저장 공간 확장이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뭐 처음부터 성공할 거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100만 명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년 만에 500만 명이 넘으면서 이게 지금 다른 거를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새로운 NoSQL을 쓰기로 하고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중에 HBase를 선택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에 레디스에서 HBase로 마이그레이션 한 이후에 더 빨라졌습니다. 네이버 라인은 서버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저장 기간은 일주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일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거는 라인에서 일했던 사람의 후기인데 여기 보면은 HBase, Redis, MySQL 등 다양한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톡이든 라인이든 새해가 되면은 새해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0시에 맞춰가지고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이전 시간까지 돌아오는 걸 보면은 쭉 올라갔다가 보통 한 30분 내로 새해 인사 다 끝나는 것 듯 합니다. 새해 인사가 끝나는 듯. 그리고 이제 HTTP 통신이랑 소켓 통신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접속, 커넥션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단말기와 웹서버가 통신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HTTP 같은 경우에는 전송하고 곧바로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이제 보고 있지만은 맨 처음에 이 페이지가 보여지는 순간만 서버랑 연결이 되고요. 현재는 서버와 접속이 끊어진 상태. 제가 만약에 F5키를 다시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면 그때 다시 서버랑 연결되죠. 이게 HTTP 통신 연결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소켓 통신 방식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서버나 클라이언트에서 강제로 접속을 해제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접속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서버가 능력이 무한대가 아닌 이상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수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소켓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들에 사용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라인 그런 거 보고 있었잖아요. 채팅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 실시간 동영상 강좌 이런 데 소켓 통신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시스템 구성인데요.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으로 요청을 리퀘스트를 하면은 웹이 있고요. 여기서 또 데이터베이스에 자료 필요하다면은 요청을 해서 받아오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정리하면 클라이언트만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보내는 HTTP 통신과 달리 소켓 통신은 서버 역시 클라이언트로 요청을 보낼 수 있으며 계속 연결을 유지하는 연결 지향형 통신이기 때문에 실시간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 소켓 통신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서버도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 중계나 온라인 게임, 채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소켓은 사전적 의미로 구멍, 연결, 콘센트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요걸 이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환경에서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진 연결부가 네트워크 소켓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TP는 요 HTML로 만들어진 문서를 잘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토콜인데 80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라인과 경쟁자가 느껴지는 카카오톡은 어떨까? 카카오톡 서버 구성은 기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라인은 공개가 되어 있죠. 근데 지난 2014년 기사를 보면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압수수색 되었다. 카카오톡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카카오톡 서버가 있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카카오톡도 대화를 주고받으려면은 카카오톡과 서버가 연결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겠죠. 카카오톡 팀 개발자들은 사용자가 카카오톡을 직접 켜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카카오톡과 서버가 연결돼 있도록 해두었다고 합니다. 양방향 통신이 되는 거죠. 지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은 카카오톡 서버가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대화 내용을 서버에 저장을 하나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면 다시 카카오톡을 실행했을 때 그동안 왔던 메시지들은 받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저장이 돼 있지 않으면 다른 데 저장돼 있을 곳이 없잖아요. 내 핸드폰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 저장을 한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원리 보니까 iOS 푸시 기능으로 카톡이 깨어나면서 카톡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